상해 죽이던 선박 한 척이 때마침 몰아친 폭풍으로 인해 항로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잔잔해졌다. 배가 아름다운 후미가 있는 섬에 인접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곳에 닻을 내린 뒤 잠시 쉬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아름다운 녹색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으며 새들이 정겹게 지저귀며 반겼다. 성객들은 자연스럽게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그룹은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신들이 섬에 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재빨리 상륙해 꽃향기를 흠뻑 들이마시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신선한 과일을 따먹고 원기를 회복한 뒤 곧장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상륙하여 섬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가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자 출항할까봐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들은 소지품을 잃어버렸거나 어렵사리 배 안에 잡아놓은 좋은 자리들을 잃고 말았다. 네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고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광경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올리지 않았다는 둥, 선장이 우리를 남겨둔 채 출항할 리가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 섬에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정말로 배가 출발하려 하자 당황한 그들은 허겁지겁 헤엄쳐 와서 뱃전을 부여잡고 간신히 올라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바위나 뱃전에 긁히고 부딪혀 부상을 당했고 그 상처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물지도 않았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흥분한 데다 아름다운 섬에 완전히 넋이 빠진 다섯 번째 그룹 사람들은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섬에 남아있다가 숲속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성이 있는 열매를 먹고 탈이 나기도 해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그룹에 속했을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그룹은 인생에서 약간의 쾌락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인생에서 약간의 쾌락에 젖어들긴 했지만 배를 타고 목적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들의 의무를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지 않고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소 고생을 했고 네 번째 그룹도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갖가지 상처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말려들기 쉬운 것은 일생을 허영의 늪속에 빠져 지내거나 내일이 있다는 걸 망각한 채 눈앞에 달콤해 보이는 과일에 현혹되어 그것이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다섯 번째 그룹이다. 라피 아키바는 당나귀와 개와 조그만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했다. 밤에 장막이 드리워지자 헛간 한 곳을 발견한 아키바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키바는 램프를 켜고 독서를 했다. 그러나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불이 꺼지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한밤중에 여우가 나타나서 라삐가 데리고 왔던 개를 죽였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물어 죽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라삐는 혼자 램프를 들고 터덜터덜 길을 걸어갔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라고는 그림자도 볼 수 없이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떼가 마을로 쳐들어와 모든 걸 파괴하고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 도둑에게 발각되었을 것이고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짖어대는 소리로 인해 도둑에게 들켰을지도 모르며 당나귀 또한 대소동을 피웠을 것이다. 소유했던 것을 전부 잃은 덕에 그는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인간은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며 나쁜 일이 좋은 일로 곧장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경직되고, 부드러워지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파괴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당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찾고, 반성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마음이 한다.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강인한 인간이다. 유태인에게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돈을 넣는 지갑이고, 둘째는 술을 마시는 잔이며, 셋째는 성격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술을 마시는 품행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인내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는 인간. 둘째는 이색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셋째는 강한 정의감을 소유한 유형으로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넷째는 나쁜 심성을 지닌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현재 앞에 앉은 인간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이든지 흡수하는 스폰지형. 둘째,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터널형. 셋째,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선별해내는 어레미형. 현명한 사람이 되는 조건으로 7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둘째, 남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르지 않는다. 셋째,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언제나 요점이 뚜렷한 질문을 하고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한다. 여섯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시인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내 친구 하나가 중병에 걸려 어떤 새로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소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그 약은 수요가 너무 많아 생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좀채 구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자 그 가족 중 한 명이 내게 와 당신은 교수라든가 훌륭한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 어떻게든 그 약 좀 구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간청했다. 나는 안면 있는 의사에게 이야기하며 그 친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내 청에 그 의사는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당신 친구에게 주게 되면 이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당신은 내게 약을 부탁하겠소? 라고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한 다음 탈무드를 펼쳐보았다. 어떤 사람을 죽이면 자기 생명이 살아날 경우 어떻게 하는가? 만약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찌해서 자기의 피가 남의 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인간의 목숨도 다른 인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 경우에 대입해 보면
내 친구는 목숨이 누군가 그 약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경우를 친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몹시 난감했다. 친구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그 가족들이 나를 믿고 도움을 청해왔는데도 탈무드에 따르자면 나는 그 친구의 죽음을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나는 약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내 친구는 죽고 말았다. 이웃집 부인과 은밀한 관계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던 한 남자가 어느 날 밤 비록 꿈속이었지만 그녀와의 성관계를 갖는 꿈을 꾸었다. 탈무드에 따르면 그것은 바람직한 징조이다. 꿈은 하나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꿈을 꿀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환자에게 병문안을 가면 그 환자의 병세가 60분의 1만큼 호전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명이 동시에 몰려간다고 환자가 완쾌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이다. 환자의 병문안은 완쾌된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떤 인사도 없다. 감사를 바라지 않고 취하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안식일인 토요일 오후 로마 황제가 친분 있는 랍비를 방문했다.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랍비의 집에 불쑥 들이닥쳤던 황제는 그곳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모두 맛있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 사람들은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거나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제는 참으로 흐뭇해하면서 수요일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자청했다. 황제가 수요일에 다시 와보니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 놓았고 안식일에는 쉬던 하인들까지 나와 전부 접대를 했다. 요리사가 없어서 찬 음식밖에 내놓지 못했던 안식일과는 달리 제대로 된 음식도 많이 차려졌다. 그러나 황제는 역시 음식은 지난 토요일 것이 맛있었다고 말하며 그날 사용했던 조미료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로마 황제께서는 그 조미료를 결코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황제는 가슴을 내밀며 아니요, 로마 황제는 무슨 조미료든 다 구할 수가 있어 라고 장담했다. 랍비가 다시 말했다. 유태의 안식일이라는 조미료. 이것만을 로마 황제이신 당신께서 아무리 애쓰신다 해도 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과 언쟁, 빈지갑,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을 상하게 하는 건 빈지갑이다. 신체의 각 부분을 모두 마음에 의지하고 그 마음은 돈 지갑에 의지한다. 돈은 장사를 위해 써야지 술을 위해 써선 안 된다. 돈은 약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돈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없다. 부는 요새이고 빈곤은 폐허이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한다. 그냥 주면 받은 사람이 준 사람 아래에 위치해야 하지만 빌려주고 빌렸으면 대등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칼날 만한 침대 위에서도 잘 수가 있지만 불화할 때는 16m나 되는 넓다란 침대도 비좁게 느껴진다.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남자는 결혼과 더불어 죄가 늘어난다.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녀의 눈물 방울을 세고 계신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가장 괴로운 것은 마음의 병이며 모든 악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은 악처이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갈아치울 수 없는 것은 젊은 시절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아내는 남자의 집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에는 소심해야 한다. 상대를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해선 절대 안 된다. 한 형제를 차별해 키워서는 안 된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엄하게 꾸짖고 성장한 후에는 꾸짖지 말라. 어린 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기가 꺾이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잔소리를 늘어놓지 말고 단 한 번 엄하게 꾸중하라. 어린 아이는 부모의 말씨를 그대로 모방한다. 그 말씨로 성격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 아이가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아이는 아버지가 남과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을 때 남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받들고 따르는 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먹고 입을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